안녕하세요, 제노입니다. 최근에 직장 다니면서 해외 구매 대행으로 엔잡이니 부업이니 이런 식으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해외 구매 대행 사업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건 맞아요. 저도 그렇게 돈을 벌고 있잖아요. 다만 시작하시기 전에 아셔야 할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시작하시는 건 정말 자유지만 현실을 직시하고 시작하시라고 4가지 정도로 해당 사항을 제가 모아봤어요. 그럼 그 4가지가 도대체 어떤 거냐라고 하면, 첫 번째로 치열한 경쟁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박한 마진 구조, 그리고 세 번째로는 노동시간, 네 번째로 CS 변수예요. 그럼 첫 번째로는 치열한 경쟁인데요. 요즘에 해외 구매 대행 사업에 뛰어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일단 첫 번째로 셀러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만큼 더 열심히 하긴 하셔야 돼요. 이 구매 대행으로 물건을 파는 사람들 입장에서 해외 구매 대행 상품 좀 잘 팔린다 싶으면 남들 그냥 막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똑같이 막 베껴서 팔아버려요. 그리고 일부 강사들은 그런 식으로 베껴가지고 무조건 다 베껴서 팔아라 이런 식으로 말도 해드리고, 그래서 상품들을 계속해서 찾고 또 찾고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가격 싸움 막 경쟁 치열하게 하잖아요. 대부분 오래 이 활동을 못해요. 셀러 활동 자체를 오래 지속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가격을 깎아가지고 경쟁을 했던 사람들은 내가 최저가가 돼야만 물건이 팔린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밤에 잠을 못 자요. 다크서클 막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밤새 내가 최저가에서 밀려나지 않았을까 이거 보느라고, 새벽에 내가 최저가에서 밀리면 물건이 안 팔릴 거라 생각하니까 불안해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몇 개월 하다가 정말 스스로 포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까지 그런 경쟁 시장 속에 계실 거예요? 경쟁에서 좀 빠져나와서 경쟁이 덜한 곳으로 가서 물건을 파셔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그런 얘기를 해요. 박리담회 하라고. 박리담회는 돈 많은 대기업이나 하는 거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박리담회가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차라리 마진을 많이 남기고 조금만 팔자 이런 논리로 여러분들을 알려드리고, 저도 그렇게 해서 돈을 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9년째 별탈 없이 계속 운영을 잘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잘 배워야 한다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게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현실을 직시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바로 박한 마진인데요. 구매 대행을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구매 대행은 마진이 높대 라는 이야기들 때문에 혹해가지고 시작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미국, 유럽, 일본 이런 데를 많이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쪽에서 현실적으로 물건을 잘 판매하시려면 정말 진짜 찐도매 사이트를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이게 일반 셀러들 입장에서는 거의 불가능의 영역에 가까워요. 정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사이트 가입하는 것조차 어려워서 한 3, 4만원짜리 물건 하나 팔면 실제로 1,000원, 2,000원, 정말 적게는 300원, 500원 이렇게 남기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시장에 들어가가지고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하니까 당연히 경쟁력이 떨어지고 물건 팔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만큼 마진을 남기기 좀 어려운 구조가 구매 대행 사업이에요. 하지만 제가 첫 번째에 말씀드렸다시피 경쟁이 적은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A라는 상품을 10,000원에 팔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10,000원에 팔리고 있는 물건을 이렇게 다른 시장으로 가져가서 30,000원에 팔고 40,000원에 팔 수 있는 이런 판매 전략들을 세워서 경쟁 구도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이런 전략을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진을 극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난 나만의 전략으로, 그리고 제가 알려드리는 전략으로 3만원, 4만원에 팔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모색하고 적용하고 실제 그렇게 시장을 만들어서 판매하셔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지금 마진을 이렇게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거는 제가 따로 컨텐츠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노동시간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노동시간은 벌고 싶은 금액하고 비례한다고 보시면 돼요. 조금 일하면 조금 벌고요, 많이 일하면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진짜 하루에 한두 시간 해가지고 돈을 벌어봐야지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대부분 다 망하실 거예요, 아마. 그러면 시작하는 분들이 초기 입장에서 어느 정도 시간을 써야 하냐 이런 얘기를 좀 드려보자면, 저는 처음에는 하루에 5시간씩 한 3개월 정도는 정말 꾸준하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루 5개, 한 달이면 150개, 3개월이면 450개잖아요. 450개 정도를 3개월 만에 채웠을 때 제 기준으로는 적어도 매출 한 8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순이익 구조로만 30% 정도만 나왔다고 치더라도 한 240만원, 250만원 이 정도는 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구매 대행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친구들한테 미리 얘기해 놓으세요. 제가 오프라인 강의 때도 맨날 얘기하는 게,
여러분 친구들한테 얘기하세요. 한 3개월만 우리 만나지 말자. 3개월 동안 나 진짜 열심히 한번 돈 벌어보는 거에 올인할 테니까 3개월 뒤에 만나자 라고 얘기하고 정말 3개월을 매진하신 다음에 3개월 뒤에 딱 연락했는데 친구들이 연락을 안 받는다, 뭐 만나기 싫어한다 이러면, 그러면 정말 그건 친구들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해라. 얼른 다른 친구들 만나라. 아니 정말 친한 친구가 잘 살아보겠다고 3개월만 정말 시간을 달라고 하는데 그 시간도 못 주는 친구들이라고 하면 그건 정말 친구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그 3개월이라는 시간이 정말 나에게는 그 뒤에 정말 기초 체력 같은 게 돼가지고 추후에 그 노동 시간 대비 많이 벌 수 있는 그 밑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시작하는 타이밍에 진짜 정확한 방법으로 정석대로 올바르게 좀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돈 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CS 부분인데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구매 대행은 뭐 교환 환불 이런 게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정말 국내랑 똑같아요. 구매 대행도 국내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전자상거래법에 의해서 우리가 뭐 교환 환불 뭐 이런 것들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이다 보니까 물건이 해외에서 한국으로 오잖아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국내에서 택배를 시키더라도 국내에서 이동하는 동안 상품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택배사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물건이 해외 현지에서 뭐 배대지라는 곳까지 도착하고 배대지에서 한국으로 이동하고 한국에서 택배를 통해 가지고 고객한테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건의 상하차가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파손율이 국내에서 보내는 것보다는 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현실적으로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당연하게 CS 사항들이 발생하겠죠? 물건 하자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데 이런 피해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바로 배대지예요. 제가 매번 배대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해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많이 중요해요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물건이 해외에서 배대지까지만 정상적으로 도착했다라는 가정이 붙는다면 어떤 배대지들은 이 물건에 대해서 적어도 한국으로 발송된 뒤에 파손이나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보상을 해주는 배대지들이 있어요. 완벽하게 뭐 배송비까지 다 보상해달라 이런 건 솔직히 무리한 요구니까 적어도 배대지에 도착한 다음에 출발한 물건에 대해서 뭐 상품 가액만 보상을 해준다던가 아니면 상품 가액의 뭐 절반을 뭐 같이 보상해준다던가 이런 식으로라도 나한테 최대한 그런 것들을 보상해 주려고 하는 배대지가 있고, 그리고 배대지의 역할이 뭐예요? 상품이 딱 도착하면 제품을 까죠? 상자를 열어가지고 제품 촬영을 해주잖아요. 촬영을 해주는 게 이 제품이 정말 제대로 왔는지 정확하게 왔는지 확인하세요 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물건이 정상적이에요 라는 걸 알려주는 거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정말 CS에 진심을 다하는 배대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소한 하자라도 내가 찍어가지고 고객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저희한테 알려주는 그런 배대지를 쓰셔야 되는 거고, 그런 배대지가 정말 좋은 배대지인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막 저렴한 배대지만 막 찾아다니지 마시고 정말 이곳은 서비스를 잘 해주는 곳인가, 사진을 정말 진심으로 찍어주나, 아니면 외관에 작은 흠집이라도 있는 걸 나한테 말을 해주나, 이런 걸 초점을 맞춰가지고 보셔야 돼요. 제가 배대지 관련해가지고 영상을 예전에 찍어놓은 것들도 있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배대지를 고르면 좋다 이런 사항들을 고려해보시고 배대지를 선택하신 다음에 사용해보세요 라는 영상을 제가 따로 한번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오늘은 이렇게 해외 구매 대행의 실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시작하시려고 하는 분들한테 애매하게 알고 계신 부분들이 많았을 텐데 이 영상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다음 컨텐츠에서는 조금 더 세세하게 그럼 저는 어떤 식으로 구매 대행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